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대환 교수님 헌법입문 제7판 이외에도 554페이지 제2절 청원권을 드렸습니다. 사마에랄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제2절 청원권 1번에 청원권의 개념과 법 규정.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희망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원권의 행사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률이 청원법이다. 특별법 규정으로는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청원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로마자 2번에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의 특색. 1번에 법적 성격과 유용성의 문제. 청원권은 자신의 기본권이나 이익이 침해된 사람이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기본권 구제적 권리로서의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물론이다. 청원권은 사전적, 예방적 구제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청원은 권리 구제적 기능 외에 청원에는 정치적 의사의 표시를 담을 수도 있으므로 민주제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쟁송제도의 발달 등으로 청원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쟁송제도가 가지는 번거로움이나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비해 555페이지 그 행사 절차가 간편함으로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 2번 특색. 타 권리구제제도와의 비교. 행정쟁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비해 청원은 법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더라도 행사가 가능하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위해 시민이 공익을 위하여도 그리고 장래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 행정쟁송 등의 취소쟁송 등에는 제기기간이 있는 반면에 청원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다. 로마자 3번은 청원권의 주체와 행정기관 및 청원의 내용. 1번의 주체와 대상기관. 헌법 제26조는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고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제3자를 통한 청원도 가능하다. 현행 헌법 제26조 제1항은 청원 대상 기관으로 국가기관만 명시하고 있으나 헌법 규정의 국가기관은 예시 규정이고, 국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들도 그 대상 기관이 된다. 2번에 청원의 내용. 청원법은 제4조는 청원사항으로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법 제5조 제1항은 청원이 금지되는 사항으로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다른 사항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허위 사실로 타인과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법 제11조는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청원한 청원자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56페이지 로마자 4번에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1번의 방식과 요건. 양가 1번의 문서주의.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양가 1번의 소개 요건.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하기 위하여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현재는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청원을 억제하여 청원의 효율적인 행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번의 절차.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선기관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번의 처리결과 통지기간.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하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마자 5번 청원권 행사 효과. 청원권의 보호 범위로서 청원권 행사는 대상 기간에 대해 세 가지 의무를 지운다. 55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수리, 동그라미 2번의 심사 처리, 동그라미 3번의 결과 통지를 할 의무가 그것이다. 헌재는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심판사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청원의 결과가 통지되었다면 그 결과가 청원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이후에 청원 처리의 결과 그 자체를 대상으로 다른 사법적 구제, 즉 헌법소원이나 행정쟁성을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다. 청원 처리 결과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원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작용 자체에 대한 본인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행정쟁성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단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 행정쟁성의 제기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사례 15번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 친구 A가 소관 국가기관에 전자문서로 청원하였는데 접수일부터 13일이 지난 날에 그 국가기관에 그 행정작용을 하게 된 사유 등을 검토한 뒤에 불가하다고 처리 결과의 그 이유를 밝히면서 통지하였다. 이후 A는 그 통지가 아니라 그 행정작용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쟁성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사안에 대해 행정권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세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 않은 친구라 이 친구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 않은 경우가 아닐까요? 경우라도 청원할 수 있고 전자문서도 문서이므로 그 청원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국가기관이 통지기간을 준수하여 청원 처리 절차도 적법하였다. 본인인 A가 청원 처리 결과가 아닌 문제의 행정작용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쟁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단 그 제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로마자 6번에 청원권의 한계 청원법 제5조 소정의 불수리 사항에 대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도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은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558페이지 시한 청원도 금지된다. 청원 처리 결과 자체에 대해서 행정쟁성,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앞서 본 효과상의 한계도 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